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 공간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NKTV에서 사전에 40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질문 드렸냐면 40대가 된 후에 내가 정말 나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려 6,7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나이 들었구나 이런 네. 생각 언제 하셨어요? 이거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변화인데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으니까. 네네. 네, 나중에 아하. 네,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기획 때문에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6,7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네네. 결과는 여러분은 언제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4위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4위입니다. 4위. 야, 4위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겁날 때 네. 13%의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겁나죠. 40대가 겁나요. 됐을 때. 이 마윈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윈. 네, 네. 그 30대까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40대에는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거 얘기해요. 저도 참 공감 갑니다. 새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40이란 나이가 주는 무게가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40 전까지는 3번 정도 직업이 바뀐대요. 근데 이게 40 이후에는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체력적인 거나 시간의 유한함이라든지 아까 선생님도 생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훨씬 더 신중해지죠. 신중해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3위는 네. 단어. 아,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이거 꽤 진짜 되는데요. 이것도 공감되는데. 그럴 때 있으세요? 저는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감독 배우를 꿰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 영화 있잖아. 네, 그 영화 그만하잖아. 거시기. 공감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 그루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 다 알아들어요. 야, 그거 있잖아. 그거 해서 그때까지 갖고 오면 되고. 네? 그러고 내려가. 거시기죠.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그거 왜 안 주니? 네? 다 그거야. 그거. 많이 겪어보신 표정. 그거 어떻게 됐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 갈수록. 그렇군요. 자, 이제 2위 가겠습니다. 네. 2위는, 2위도 참 그럴 것 같네요. 2위가 이게 뭐예요? 노안이 왔을 때? 네, 이게 이군요. 16%. 노안이 왔을 때 꽤 되는데요. 아까 댓글로도 노안 진짜 많이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노안. 눈 침침해. 진짜 책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요. 책 어떻게 읽어요? 뭐 안경 쓰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제 친구들은 노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을 때 네. 그냥 다 읽었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눈이 막 이렇게 침침한 거랑 그런 거 없어요? 피곤해지긴 하죠. 훨씬 좀 빨리. 근데 저는요. 예. 어떨까요? 선생님 그 안경 끼지 않으세요? 저 멀리 있는 거 안 보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댓글 읽으려면 이렇게 하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좀 이렇게 인상을 쓰는데 근데 저 책 읽을 때는 네. 안경 전혀 안 쓰고 봅니다. 그냥 다 읽어요. 가까이 있는 거 되게 잘 보여요. 혹시 백내장수술이랑 같이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세요? 눈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글이 어릿어릿해지려고 그래요, 요새. 선명해지지 않고.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읽을 수는 있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이 맞아. 뻑뻑해지고. 엄청 뻑뻑해져, 빠르게. 이게 나이를 먹으면 체액이 다 마르죠. 뇌도 많이 말라요, 그래서. 뇌가 사실 수분 덩어리여야 되는데, 뇌가 점점 말라가기 때문에 더 잘 쪼글쪼글해지고, 그게 안 펴져서 이제 치매가 생기는 거죠. 뇌에다 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에 물 많이 주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똑같아요. 뭐 신체에서 수분을 잘 함유할 수 있게끔 내가 운동도 하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술을 이제 안 드시는 거 중요하고. 술이 수분 네. 뺏어가요? 탈수를 엄청 유발하잖아요. 유발하거든요. 그 술도 많이 먹으시면 치매에도 안 좋겠네. 그게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많죠. 예, 아무튼. 어쨌든 오늘은 계속 술 얘기가 나오는데. 술 끊어요. 네, 술 안 드셔야 돼요. 치매 와요. 술 나이 끊어. 드실수록 진짜 안 드셔야 돼요. 다들 지금, 술. 커피는 이제 계속 그 소변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또 네. 마찬가지로 수분을 좀 또 떨어뜨리는 게 있고요. 아무튼.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냐. 여러분, 지금 이 코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아닙니다. 하루 1리터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몇 리터요? 1.5에서 2리터 드시면 좋습니다. 1리터. 와, 많이 마셔야 되는구나. 네. 그러네요. 자, 1위는 뭐냐면, 네, 공개를 해주시죠. 갑자기 늘어난 새치와 주름, 뱃살, 외모. 다 외모네요. 외모. 늘어난 새치와 주름 뱃살. 네. 새치. 외모네. 저 여기 새치 있잖아요. 네? 나 40 아니지? 50이지? 당연하구나. 죄송합니다. 나 여기 봐봐, 새치. 나 이거 비춰줘, 이거, 새치. 내가 카메라 가까이 갈까? 잘 가까이 가지 나온다고? 말아요. 새치 보여요? 여러분, 새치 보여요, 여기? 보여? 저는 선생님, 새치 염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흰머리가 안 나세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흰머리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야, 노안도 안 오시고. 노안 안 왔어요. 여러분, 술을 안 드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그게 비결인 것 같지, 술. 네, 진짜로.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혹사시듯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새치도 깜짝 없어.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왜 여기 머리숱이 없어지잖아요, 나이 들면. 네, 그쵸. 나는 하나 뽑은 자리에 2개 나요. 그래갖고 제가 파마를 세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마하면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구독자분들. 저기 MKYU 학생. NKTV, 우리 김미경 씨 얘기해주세요. 뭐요? 그, 김미경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김미경 선생님처럼 되지 못한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갖고 계신 이 DNA가 좀 다르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갖고 있는 젊은 DNA가 이 나이에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그게 뭐 새치 같고 네? 그래요? 왜 아니, 그게? 진짜 그래요? 노화 자체가 너무 느리게 젊게 지금 유지가 되고 계신 거죠, 사실. 나 별로 뭐 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DNA예요. 제가 볼 때. 타고나신 게 정말 타고났어요. 젊게 뱀파이어 DNA. 뱀파이어 DNA. 뱀파이어 DNA래. 타고난겨. 머리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난 머리 안 빠지지. 탈모 없고 흰머리도 없고 노안도 안 오시고. 제 주위에 40대는 이거 다 있어요. 그래? 네. 선생님께요. 제가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든 건가? 네, 정답은 그러니까 한번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이제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성이 많으니까 신체적으로 오는 거, 외모가 늙어 보인다라는 게 맞아요. 가장 큰 거죠. 근데 여성들이 왜 내가 늙어간다는 걸 느낄 때 외모로 가장 많이 그런 걸 느끼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통계가 나왔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었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도 한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좀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이 우리가 그렇구나. 신경을 쓰고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분이 무슨 샴푸 쓰는지 공유해달라고. 아무거나 막 써야죠. 샴푸 광고 들어오시겠는데, 선생님? 오! 아니면 샴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샴푸 만들 수도 있어. 아유, 웃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기타 의견들도 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기타 의견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과자가 맛있지 않을 때. 저는 과자보다 과자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햄버거랑 피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참 달라지더라고요. 먹는 게 입맛이 바뀌어. 네. 맞아. 참 바뀌고.
그다음에 참지 못했던 것들이 참아지고 이해될 때. 이건 참 뭐 성숙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업데이트가 반갑지 않을 때. 업데이트 싫어해. 너무 공감됩니다. 너무 원래도 좀 공감된다. 아날로그형 인간인데, 요즘 참 너무 빠르죠.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얘기해줘요. 네, 휴대폰 대리점 앞에 청년들이 나를 어머니라 부를 때, 아휴. 난 지금도 싫어. 누가 나 어머니라 그러면 내가 뭐 자기 엄마야?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할머니라고 안 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지. 네. 셀카를 찍었는데 내 얼굴 보고 사진 삭제할 때, 셀카를 안 찍게 되죠, 사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절대 필터 없는 셀카는 찍지 말 것. 여러분 기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건 그거는 범죄예요.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앱을 사용해서 찍을 것. 네. 추천하는 앱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꼭 반드시.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선생님 그래서 자꾸 메타버스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어린 캐릭터 내세워놓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 나이 얘기하는데 숫자가 낯설 때. 맞아. 이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이 물어보면 말하기 싫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네. 자, 이러네요, 진짜. 구독자 한 분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흔자가 들어가는 최초의 단어에 정말 헌 사람이 된 기분이다. 마흔 이렇게 되니까 헌 사람이 된 기분이다. 헌 사람? 진짜. 일단 마음이 되면 이렇게 몸이 달라지잖아요. 네. 정말 20대 3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진짜 뭐 40대부터 신호가 오죠. 뭐 우울해지기도 쉽고 뭐 인생 숙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그죠? 사실 저는 늘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도 제가 40대 분들 정말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이 책을 쓰려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막히면 이때 40대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또 저는 뭘 봤냐면 책을 쓰면서 내 40대 10년 전으로 여행을 간 것처럼 그때 나와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것이 제가 40대 내내 종이에다가 책에다 다이어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내 감정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여행을 떠나시기가 편하셨겠네요. 네, 가이드 북이 있으셨나요? 있어. 막 다 허른 다이어리 있잖아요. 막 거기 보면은 다이어리에 너무 불쌍해 막. 그 주에 어떤 주에는 30만 원도 못 벌었던 주가 있어. 강의에서. 거기다가 막 내가 고민을 막 써놨어. 큰일 났다. 왜 강의가 안 들어올까? 어떻게 해야 막 이런 될까? 것도 해야 써 있고. 그리고 또 40대 다이어리에 내가 누군가 이름을 한 사람을 써놨는데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당시 TV에서 되게 떴던 강사가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될까? 그분이랑 나랑 강사의 차이가 10배도 더 났거든요. 옛날에는 공중파밖에 없었잖아. 맞아요. 아침마당 목요 특강 나가야 돼. 그거 나가면 몸값이 10배 뛰어. 근데 나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선생님 책에서 봤어요. 그런 구절.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40대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20대부터 치열하게 40대까지 다 살았는데 많이 산 것 같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많이 살았는데 되게 열심히 별로 딴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나이트클럽 일주일에 3번 가고 막 아유. 7년에 8년에 뭐 이렇게 선생님 살았지. 엄청 미인이셨더라고요. 저요? 네. 조금.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제가 요즘에 옛날 사진 나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트클럽 엄청 다녀. 춤추는 걸 무지 좋아해서 나이트로 가려고 동대문 시장 가서 빨간색 가죽 치마 내가 맞춰 입고 갔습니다. 이태원 라이브러리. 나이트클럽 이름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예요? 우리 엄마 맨날 나 도서관 가는 줄 알았어. 그때도 책하고 인연이 많으셨네요. 라이브러리. 또 거기 라이브러리 인테리어가 라이브러리야. 그래요? 이제 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왜 이렇게 비교해보면 돈도 커리어도 남보다 다 어떤 건 한 배, 어떤 건 막 10배씩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왜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다 썼는데 여기까지인가? 그러면서 왜 그 당시 작지만 막 번아웃 같은 거. 그렇죠. 죽으라고 끝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래서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현타가 오셨어요. 현타가 오고 그랬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탁 인생을 멈춰서서 그렇게 비교를 할까요? 그렇죠. 그게 근데 저는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이다. 네, 동물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걸 항상 따지고 동물들도 서열 싸움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고 사자랑 호랑이랑 싸울까 맨날 사람들이 지금도 궁금해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에 누가 대해서 이겨요? 그 몰라요. 맨날 답이 틀린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그 알랭드 보통이 이제 불안이라는 책에서 귀족 사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계급 사회에서가 훨씬 사람들이 덜 불안했다고 하거든요. 계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근데 네. 이게 현대 사회에서 넌 뭐든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끊임없이 타인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게 분명히 뭐 성취의 동기도 될 수 있겠지만 네.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원장님은 비교해요? 저도 엄청 비교를 많이 했고 심지어 제 친형도 정신과 의사고 그래서 아, 형이랑 비교한 거 아니야? 형이랑도 비교를 당연히 했었죠.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장손이기도 했고 형이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 가족은 형 중심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항상 나는 뭔가 이렇게 네. 뒷전일까에 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비교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네. 거기서 배우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 이런 게 내가 부족하다고 치면 그러면 저 친구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동기부여로 삼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요즘은 사실은 조금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 중심의 삶에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면서 너무 성취지향적으로 살았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타인을 떠나서 남들 앞에서 성취하는 걸 떠나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비교 때문에 40대에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비교를 살짝 하면 괴롭고요. 비교 분석이라는 과목도 있는 거 아세요? 비교를 분석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아주 쉽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1, 2, 3 나의 실행 규칙이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주에 나 하나만 떠 있어. 그럼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죠. 네. 모르잖아요. 그 망망대해 우주에 나가. 근데 그치. 저기에 만약에 우주선이 있고 뭐가 있으면 제로부터 나의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전혀 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앞에 그 TV에 일찍 나간 사람, 나보다 연봉 10배를 버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냥 두지 않아요. 딱 갖다 놓고 비교를 분석하는 거예요. 나와 출발은 어땠지? 아,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대중이 좋아하는 강의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나는 대중보다는 연수원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고 있어. 근데 과연 생명이 누가 더 길 것이냐. 아, 나는 연수원에서 하루에 12시간 20강씩 저 정말 이틀 2박 3일 20시간 강의했거든요. 그렇게 강의하면서 실력을 엄청 쌓아놓은 거예요. 컨텐츠가. 내공을 계속 이제 그렇죠. 키우신 거죠. 근데 이분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대중을 위한 강의니까. 저는 과목이 여러 개, 안 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스킬. 계속 공부하고 그쵸.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40몇 살에 딱 터지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설프게 하는 비교는 나를 상처 주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갖다 쓰지만 제대로 비교를 하면서 이 차이를 극복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비교는 되게 건강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죠. 그때. 진짜로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네. 그 20년 전에 네. 나보다 한참 앞서가던 10배 정도 더 받던 강사를 이제 넘어가신 거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거는 뭔지 아세요? 그냥 다 그분들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여기 있으면 돼요. 가장 오래 하는 게 역시. 최고의 예.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30년간 강사계를 안 떠나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때처럼 IMF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거기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정리가 돼요. 집으로 가거나. 가고 사라지고 다른 거 하러 가고.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계속
계속 있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최고의 승자라는. 그 옛날에 강의 갔을 때 막 기업체 교육 담당자들이 막 나 무시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오면서 너 곧 퇴사할 텐데 막 난 너 퇴사하고 나서도 10년 더 올게요 이 회사. 근데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윤종신 씨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윤종신 씨가 매달 월간 윤종신을 발표하시면서 존이라는 노래가 이제 빵 터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냥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거 진짜 진리예요.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전문가로 산다라는 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을 일치시키면 내가 어차피 살 거 아니야, 안 죽으니까? 그렇죠. 안 죽으니까 사는데 일을 재밌게 하다 보면 이게 일치되면서 이거 언제 내가 이걸 그만두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삶이 나고. 같이 살아가.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교에서 최고의 비교는 끝까지 하는 게.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데, 네, 죄송한데. 네. 대본에 없던 겁니다. 일하고 삶하고 사실 동일시가 되어 계신 것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 이런 거는 없으세요? 어떠세요? 그걸 별로 못 느껴봤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 강의하는 일이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얼굴이 부으면 무대에 올라가야 돼요. 강의 2시간 하고 나면 그냥 붓기 싹 빠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강의 한 판 하시죠. 그러면 붓기 다 빠져. 길을 받으시는군요. 거기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아하는 일이, 세상의 흐름이 변하거나 뭔가 세상에 위기가 닥치면, 그걸 얼른, 그 호기심으로, 얼른 캐내서 이걸 쉽게 해서 남한테 전달시키는 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제가 전업주부였다고 해보세요. 저 아니, 못 사셨을 분명히 것 같아요. 살림자라기 기법으로 강의했을 거예요. 냉장고 정리하기 고수가 됐을 거고,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건 자존감 있게 탁월해지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그 탁월함이 누구에겐가 연결되고 싶은 욕구도 꽤 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네. 그 왜 매슬로우 욕구에 보면 네. 인정 욕구 그거 그렇죠. 본능 아닌가요? 본능이죠.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예.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싶고. 사람들 누구나 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본능이고 욕구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려 조심스러운데 네. 이건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좋아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타인의 어떤 평가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게 사실은 인정 욕구에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넘어가야 네,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죠. 예, 맞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제가 볼 땐 인정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를 같이 갖고 가시는 갖고 거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럽죠. 그런 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타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네.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적인 요소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진짜 그렇구나.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못 찾고 아하. 끊임없이 남들에게 뭔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삶을 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또 지금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좀 그 다음 우리 물어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40대 구독자 이번에는 8,200명이 답했습니다.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공동 3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럴 것 같네. 자, 3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족을 볼 때,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지인이 집 샀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요거 그렇겠다. 상대적 박탈감이 이게 엄청 컸죠.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이거 심했죠. 네.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참. 나 그 말 너무 싫어, 벼락거지. 그러니까 슬픈 들을 얘기죠. 때도 너무 화가 나, 그 말은. 아유. 어머, 진짜. 2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인이 집 샀다는 얘기 들으면 막, 아휴,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그런 생각 드세요?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친구가 승진했다고 알림 뜰 때, 음. 그렇구나. 통장 잔고 없을 때, 모아둔 돈 없을 때, 나만의 커리어가 없을 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이 없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누구누구 생각이 엄마. 든다. 예, 많죠. 저 이런 경험 있잖아요. 지인이 집 샀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은 이 책에 써 있잖아요. 증평에 내가 내려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내가 집을 산 거예요. 그 얘기 봤어요. 걔는 집에 집중했나 보지. 너 왜 집안 사고 뭐 했냐, 미경아? 미경아, 너는 이렇게 맞벌이 하면은 그게 뭐 대수요? 너 여태까지 집도 안 사고 뭐 한겨?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툭 던졌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날은 순간적으로 내 나이까지 뭐 했냐? 우리 막내 동생도 집을 샀는데. 그냥 그 말에 그냥 공격 당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방어를 못 하시고 그때는. 못했지. 원래 또 급 충격 받으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 근데 막 밥을 솔직히 말해 자세히는 안 썼는데 책에 밥을 먹다가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밥맛이 쭉 떨어지고 막 이제 자책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들으려고 용돈 20만 원 들고 갔잖아. 도로 들고 왔잖아. 화나서. 들고 왔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막 쓴 거야. 열받아갖고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진짜 그거 왜 썼는지 아세요? 실제로 궁금했어요. 집 안 사고 뭐 했냐라는 그러니까. 대답에 정말로 대답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써봤더니 내가 집 사는 돈 대신 여기저기 친척들 우리 특히 본인 물어본 자기가 내 돈 제일 많이 갖다 썼어. 무슨 말이야? 아버지 거기다 줬지. 또 뭐야 자기 개발하는데 돈 엄청 많이 썼지. 어쨌든 나 사업하는데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네. 했지. 그러니까 나는 집보다 다른 가치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막 애가 셋이니까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았지. 뭐 시댁의 친정에 들어가는 돈도 많았지. 또 제가 그거 아세요? 저 되게 나이브하고 바보 같아요. 누가 나 살짝 찔리면 내가 돈 막 줘요. 나는 그 돈을 안 주면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래서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 쓴겨.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중에는 하다 유치한 거 썼지. 야, 우리 집에서 텔레비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어. 맞아. 나밖에 없어. 나밖에. 막 입을 진짜 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유치까지 했는데. 제가 그걸 접어놨는데 거기를. 그랬었어요? 네. 너무 와닿아가지고. 여기 있네. 여러분 89페이지거든요, 책에. 예, 89페이지 한번 살짝 읽어줘 보세요. 보시면 내가 뭐라 그랬나. 아유, 진짜.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난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로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서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 와닿았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성인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타인은 시도 때도 없이 선을 넘어와요. 맞아요. 특히 이제 원 가족은 더하죠. 맞아. 네, 그러니까 항상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아무리 뭐 아내라고 해도, 남편과 아내지간에도. 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이거를 항상 자기가 이 선은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이거를 정리를 해두셔야 누가 이렇게 훅 왔을 때 하면서 이제 엄청난 안에 심리적 파동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사실 김미경도 가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승질나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이거를 정리를 해두셨다가 이거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40대 여성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 무지 많잖아요. 네. 얘기했더니 명절날 진짜 너 왜 결혼 안 하냐 아무나 다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죠. 정말 짜증나갖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정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자기가 그들이 자꾸 선을 넘어오는 이유가 선을 넘어도 되는구나 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가 아닌가 해서 본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렸을 때 선이 없잖아요.
없지. 이거 왜냐면 얘를 내가 다 가르치고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부모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 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내가 대해서 어른이 된 걸 몰라. 모르죠. 뭐 머리로는 아셔도 마음속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부모는 절대 먼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알려야 돼요.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아니, 제가 이렇게 써놨더니 이렇게 알아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설명을 딱 해주시니까 딱 네. 좋은데요? 89페이지예요, 여러분. 89페이지. 이야, 진짜.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티키타카 너무 좋은데? 네. 자, 2위 가겠습니다. 네. 2위. 자, 2위는 네. 일에서 성공한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 29%. 저 그랬다니까요. 저도 사실. 나는 왜 그럴까. 어머. 야, 누가 막 연봉을 뭐 엄청 비싸게 받았어. 네. 그리고 연말 보너스 걔네 회사는 3배 줬다.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아니면 막 차 바꿨대.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 집사 때, 뭐 아까 뭐 나온 집사 얘기긴 때. 하지만, 그런 거. 참. 이런 거 마음 무너지네. 이게 만약에 30대만 됐어도 뭐 걔는 운 좋아 샀겠지만 맞아요. 앞으로 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다가 40이 됐을 때는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조급해지니까. 그쵸. 그죠? 이게 뭔가 40이 넘어가면서는 뭔가 자기가 한계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더 이렇게 해봤자 연봉 저 정도? 지금 저 내 위에 있는 저 부장? 저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다니는 남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마흔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 그렇죠. 그걸 아주 입에 달고 산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질문만 하고 답은 아니야. 맞아요. 다들 이제 남자들끼리 야 우리 언제까지 다닐 수 있냐 이거야. 야 진짜 큰일 났다. 야 마셔. 그래서 다 지워버려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만나. 맞아. 야 근데 우리 이거 언제까지 다닐 수 있냐? 야 마셔. 그런데요. 참 많죠. 그렇게. 자 이제 1위 보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정말 1등은 뭔가? 한번 1위 좀 얘기해 주시죠. 1위는? 자, 40%입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 역시. 엄청나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통장 잔고 볼 때.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냐? 그렇죠. 사실은 이게 나 벌 수 있는 날이 이제 벌었던 날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행복나무님은 열심히 일하고 상당히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산은 왜 이 모양인가? 곧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독립도 도와줘야 하고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고 부모님도 고령이라 맞아 또 이제 부모님 문제까지 있어요. 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통장 잔고를 보니 왕소금에 푹 절였는지 쫄하게 그지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네요. 진짜. 야, 이런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은데 선생님은 이제 어떤 이런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40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길게 얘기해 주세요. 뭐 순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돈이 없는 건 돈을 안 벌면 게임이 안 끝납니다. 맞는 말이죠, 진짜. 돈이 없을 때 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벌어야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 벌어야 될 때 일단 안 따졌어요. 네가 벌래 내가 벌래 잘 버는 사람이 빨리 튀어나가. 그래서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 40대 왜 그렇게 일터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15년 살아보면 이 남자가 상태가 드러나. 이거 책에서 봤어. 텄어. 내가 나가. 이게 느낌이 와요. 계속 기다려 봤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근데 20, 30대는 막 그가 해낼 것 같아. 뭔지 알죠? 막 계속 뭘 하겠다고 지가 하고. 또 막 해낸다고 했잖아. 우리 그거 뭐 믿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막 가만히 봐도 막 지가 열심히 왔다 갔다 뭐 막 해. 그러면 사람도 만나고. 뭐 사람도 만나니까 막 술도 먹고. 술 먹고. 야, 내가 막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야. 믿어지고 뭘 지가 다 마시고 싶어 마시는 거야. 그래서 30대 초? 30대만 해도 막 속아. 그러면 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 애가 어디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40대에 딱 봤는데
한다며. 왜? 근데 딱 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 견적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돈 버는데 능력이 탁월하지 않은 남자가 저는 남자 인구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데 아직 안 벌어봤지만 돈 버는데 능력이 탁월한 여자가 인구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맞아요. 바꾸면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뭐라 그러냐면 돈은 남자가 벌고 여자는 살림하고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나가서 혹시 뭔가 돈을 열심히 벌면 이렇게 뭔가 약간 팔자 세 보이고 뭔가 인생 안 풀려서 나온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옛날에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 많았잖아요. 뭐 남자 뭐 그렇다니까. 가로막는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남자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뭐 웃기고 있네. 지금 뭐 먹여 살리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저는 뭐, 저는 결혼 이후로 남편보다 돈을 적게 번 적 한 번도 없고요. 늘 뭐. 어쨌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보니까. 저는 약간 사업가 기질도 있고 일을 지르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지르고 진짜 뭐 해야겠다면 바로 하시잖아요. 네, 바로 하고. 배우고. 그리고 몰입도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나는 나를 희생해서 무엇인가 만드는 게 그 성과가 너무 달콤해서 난 내가 아깝지 않아요. 나는 나를 마음껏 써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자기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해요. 자야 되는데, 텔레비 봐야 그러니까 되는데. 내 어떤 소소한 그런 삶이 중요하신 거죠?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안 써. 근데 나는 나를 막 써. 그러니까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죠. 우리 집 돈은 내가 버는 게 빠르다. 그리고 저는 남편 돈 버는 속도가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가면 저거 한 일주일 만에 벌 걸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사람이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새 키우시면서 또 키우셔야 됐고, 그때. 네. 그래서 뭐 저는 정말 뭐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실제로 왜 40대가 딱 됐을 때 그 가리지 않고 이 남자가 할래, 내가 할래 했을 때 쓸데없는 과거, 뭐 여자가 뭐 이런 거요. 얽히지 말고 되게 실용적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40대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그 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 어떤지 아세요? 서로 원망하고 싸우다가 금방 50세 때예요. 40대 때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빨리 해결할 일이지. 근데 진짜로 저도 이제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김희경님은 내가 나가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좀 네. 믿음이 있으셨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주부로만 계셨기 때문에. 근데 네. 정말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나한테 이런 탤런트가 있어? 이거를 본인이 뭔가를 나가서 해보시고 그러면서 뭘 배우시고 채워나가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아 내가 이런 재주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MKY 학생 중에서요. 네. 16년 동안, 18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디지털 튜터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이 책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거는 또 다른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뭐 카카오 임팩트라는 전통 시장에 나가서 소상공인들에게 그 디지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 비만 와도 장사가 안 되는데 네. 온라인으로 자기 가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배송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근데 이거 연세 60, 70 되신 분들이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그걸 다 가르쳤거든요. 시장에 다 나가서. 그 더울 때 추울 때 다. 너무 일을 잘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남편이 사실은 애가 셋인데 당신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술 먹을 때 가끔씩 흘렸대요. 정식으로는 못하는 거야. 이 남자도 미안해서.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술 먹으면서 대충 얘기했대요. 근데 술 먹으면서 흘린 얘기도 왜 뼈 아프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마 하고 18년 만에 일을 처음 했어요. 근데 막 상인들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 후에 어떤지 아세요? 그 시장에 상인회에서 이분을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스카우트 제의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돈을 보여줬대요. 월급 통장을. 세상에 남편이 막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때서 얘기하더래요. 나 되게 자신 없었다. 너무 무섭고. 근데 무서운데 네가 내 손 잡아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맙다. 그러더래요, 진짜. 진짜 옛날 남자들도 불쌍하기도 해요.
남자라는 이유로 딱 봐도 내 아내가 나보다 능력이 있는데 아 내가 이걸 벌어야 되는 아니 딱 봐도 알지 남자도. 알죠. 솔직히. 알죠. 이 사람 나보다 수완 좋은데? 맞아. 나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데? 나보다 공부 좋아하고 나보다 사람도 잘 만나고 이 사람이 나보다 돈 잘 벌겠는데 알 거예요. 알죠. 근데 옛날 남자들은 내가 남자니까 해야 됐죠. 분명히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 남자도 가엾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50%, 그 50%가 사실. 예. 아니, 근데 뭐 크게 잡아서 50%인데 한 30% 될래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너무나 공감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 박진주님, 맞아요. 남자도 가여워요. 손휘선님, 선희신님, 네. 신선님이구나. 남편의 성공은 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응원하지만 나의 성공은 내 힘으로 이루어는 것이겠죠. 항상 좋은 에너지 받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남편이 그 큰 그룹의 사장입니다. 이 남자가 네네. 와이프랑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뭐라 해야지 CC로 결혼했어. 네네. 이분이 승승장구 승진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처음에는 되게 기뻐하다가 아내가 그 얘기를 했대요. 미안한데 당신이 승진한 다음 날 그날은 같이 술 마셔주고 좋은데 다음 날 내가 조금 슬퍼. 내가 당신이랑 같은 대학 나왔잖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는 당신이 승진하고 당신이 새로운 데 발령받을 때마다 그냥 늘 뒤에 있었어야 됐을까. 근데 내 나이 이제 55세고 모든 기회가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뒤늦게 자기의 승진이 하면 아내가 아내도 같이 승진하고 이게 다 육체는 다르지만 성취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그랬는데 자기랑 똑같은 성취. 근데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닌 거죠? 이 생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때요? 부부가 많죠. 특히 이제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은 내 행복이 네 행복이고, 네 불행이 내 불행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너와 나의 경계가 없죠, 사실. 옛날의 부부들은. 그게 너무 당연해야 됐고. 근데 사실 육체가 아니죠. 다르면 경계 있는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 되게 건강하신 거죠, 사실. 그래. 나 좀 슬퍼, 이 얘기를 하신 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그냥 좀 이 사람이 맞아요. 지가 잘났다고 나 무시하나?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거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또 술 얘기로 가서 죄송한데. 또 술 먹어. 네. 그 남편은 계속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고, 그치. 애들한테 난 되게 의미 있는 엄마였는데, 어느 순간 애들은 엄마 뒷전으로 가는 거죠. 자기들 인생이 중요해지고, 나 뭐 하고 살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술 찾고. 아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MKYU에서 공부해서 제 제2의 2의 인생을 시작을 하셔야죠. 깨알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0대들에게 네. 세 번째 질문을 또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8,100명에게 여쭤봤는데요. 이건 드디어 원장님의 주 과목이 나왔습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8,100분. 8,100분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게 있나요? 라고. 자, 한번 봅시다. 어머,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로 병원을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다라는 분이 18%나 됐고요. 와. 아직 병원을 가진 않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의심된다가 26%. 종종 우울하거나 불안하지만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가 39%. 예,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가 14%. 14%. 그러면 이게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무지 많은 거네요. 엄청 많네요. 예. 18%나 지금 어쨌든 치료를 받아보셨다는 게 전 되게 또, 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 얘기 좀 물어볼게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저 우울증이에요라는 말을 왜 저 밥 먹었어요처럼 해요. 진짜. 그냥 진짜 우울증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 우울증이었어요 하는 사람 너무 주위에 많고요. 진짜 이렇게 많아요? 뭐 많기는 하죠. 많긴 한데 저는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단 저 우울증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도 봐야 되네요. 네, 옛날에는 우울증 하면 무슨 굉장히 큰 나쁜 맞아, 병인 맞아.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낙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우울증이 많은 거는 문제지만 그 OECD 가입국 중에서 지금 자살률 1위를 우리나라가 근 1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맞아. 자살률 엄청 높아요, 우리. 그 중간에 한 번 2위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도 네.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새로 다른 나라가 하나 가입을 하면서 그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내가 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은 거기서 불행을 자꾸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울도 심하고 네. 자살률도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일본에서 엄청 그 엽기적인 살인이 많았잖아요. 신문에 엄청 났었죠, 네. 엽기적인 살. 걔네가 그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열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구열이 엄청 심했고 사회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면서 애들이 막 누구를 갑자기 죽이기도 하고 자살할 수도 되게 많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걔네가 유도리 교육이라고 바꿨거든요, 이거를. 좀 적당히 해라. 오케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경제 성장도 멈추면서 같이 따라간 거겠지만. 저성장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네. 대치동 학원과 뭐 맞아. 교육, 대학이 사실 중요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희 요즘에 정말 아이들도 우울증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 특히 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남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네. 그 뭐 한국 남자의 우울 자살률 보니까 50대 남자가 그렇게 우울 맞아요. 공황 장애가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생산성에서 위축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겠구나. 돈을 못 버는 순간 남자가 네. 가치가 없어지는 그 시대를 살았던 게 50대 남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저나 뭐 제 아래 세대들은 육아도 좀 같이 하고 이런 아빠들이 많았는데 50대까지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쵸. 보면 아빠의 역할이었고. 아, 근데 그게 이제 그거에서 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아이고. 남자들이 50대 때 뭐 선생님도 책에 쓰셨지만 집에 갔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어. 예, 내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거 심각해. 그리고 친구들은 어느 순간 다 멀어져 있고. 네. 음.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 너무 많고. 저는, 그, 남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 가서 남자들을 워낙 네. 많이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요. 보면은 50대 남자들이 정말 가여운 게, 그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회사에 나가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하면서도 직장 동료끼리 술 한잔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에서 계속 살다가 맞아요. 집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여기 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긴 한가. 거기다가 진짜 막 애들은 막 아버지 별로야. 그치. 우리 또 안 친하니까. 안 친하고.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엄청 고생해서 내가 죽어라고 일했는데 이 나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맞아요. 박탈감. 맞아요. 특히 왜 또 전 되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 기러기 아빠들 저 왜 되게 도구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만났더니. 내가 돈을 안 벌어주면 그렇죠. 애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계속 돈을 벌어서 했어.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점점 더 상급 학교를 가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중에는 온갖 걸 아껴 쓰면서 이게 가족끼리 있을 때 아끼는 거랑 혼자 아끼는 거랑 더 처참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는 우울하다 못해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보상 심리와 보상심리와 분노. 애들은 뭐 아버지가 모르죠. 뭘 줘?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는 특히나 남자는 울면 안 됐잖아요.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 안 됐잖아요. 안 되지. 예. 맞아. 옛날에는. 견뎌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세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은 조금 달라지는 게 이것도 이제 저는 더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남성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이제 갱년기와 갱년기 이후에 병원을 좀 오시는 경우가 생겨요. 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셔도 나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라면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부부가 그렇잖아요.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지나가면 저는 색깔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20대는 사랑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막 사랑하는 뜨겁죠. 느낌으로 버텨요. 그러다가 30대는 애 낳는 경험으로 버텨요. 애 데리고 왜 유모차 끌고 공원 가는 재미로 버텨요. 그걸로 애기들 보고. 그러다가 이제 40대 때는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뭐 변화하는 걸로 조금 자유로워지는 걸로. 좀 버텨요. 바빠요. 그리고 50이 딱 오면 진짜 부부가 파트너가 돼야 돼요. 늙어가는 거 봐주는 파트너. 손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60이 되면 저 60 거의 다 했잖아. 둘 다 고아가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그쵸. 저도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곧 돌아가시죠. 이제 뭐 88세인데. 그럼 둘 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이 딱 부부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형제 소용없거든요. 그렇죠. 다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라는 게 고아예요, 고아. 음. 그거 저기 얼마 전에도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밖에서 보자 그러길래 그 밖에서 보자 할 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돈 얘기하거나 아니면 돈 얘기할 것 같았어. 돈 얘기 아니거나 아니면 뭐지 심각하면 뭐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만났는데 당연히 뭐 하는데 뭐 돈이 좀 필요하다. 뭐 은퇴하고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안 도와주면 천의 고아예요. 누가 도와줘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정말 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40 이후에는 점점. 그러니까 100살까지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뭘 도와줄까? 애썼다. 너 60이야? 어떡하고 살고 싶어? 공부할래? 뭐 할래? 서로 물어봐줘야지. 내가 어떡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원망을 하면 60 먹은 이 가엾은 두 사람이 어디 가서 마음을 묻히고 살아요? 원망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와줘야지. 선생님 말씀 지금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데 네. 그렇게 서로 어떻게 살고 싶어? 뭘 도와주면 될까를 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50에 결혼해야 된다 그런 거야. 저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일단 잘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내 어떤 파트너를 한 명 찾는 거잖아요. 평생에. 그렇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은 다 내가 어쨌든 새로 가족을 만들 건데 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네, 선생님 얘기를 듣고 확신을 더 했습니다. 안 그러고 하면 그래도 뭐 어떻게 여기서 출발하건 저기서 출발하건 어쨌든 다 가는 건데 요새는 점점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불쌍한 생명이잖아요. 지구에서 만나서 인연이야. 그러면 남편분 뭐 도와줄까? 물어보는 거지. 어떤 걸 도와주시나요? 선생님한테. 김미경답게 살도록.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답게 살도록, 나답게 살도록, 우리 집 아이들 3명은 그 아이들답게 살도록. 우리는 서로 그 아까 바운더리 있잖아요. 바운더리 침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받은 교육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 근데 질질 흘리면서 다 먹었어. 이제 아이스크림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거 다 먹으면 부모 주죠. 내가 네 쓰레기통이니? 그걸 왜 나한테 주니? 엄마는 네 쓰레기통이 아니야. 네가 먹었지? 끝까지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려고 애쓰시고 애써서 거기다 갖다가 넣어. 그리고 왜 음식을 식당 가서 시켜서 나 스파게티 먹을 거야. 그래서 시켰어. 초등학교 3학년. 생각 다 있잖아요. 근데 안 먹어. 그리고 내 걸 가져가고 지가 날 주겠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시킨 건 네가 끝까지 먹어. 네 선택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그걸 몇 살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갓난 애기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말이 좀 통하고. 이게
같은 생명체로서 저를 존중해요. 대신 나는 애들한테 그 얘기하죠. 네가 좋은 대학을 가서 김미경이라는 엄마가 너 어디다 자랑하려고 내가 널 키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 너 스스로 좋아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니까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다. 빚이 없어. 너무 잘 갚으려고 키우셨네. 하지 마. 갚으려고 하지 너무 마. 잘 키우셨네. 안 갚아도 돼요. 내가 즐겁게 너희를 길렀는데 뭘 자꾸 갚으려고. 우리 서로 갚을 게 아닌 집안에 5명의 개인이 살아. 이 개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살자. 그래서 우리는 막 왜 그 집안에 있는 돈 다 갖다가 뭐 아이한테 다 주고 희생하고 너는 성적으로 보답해야지 이렇게 무섭게 안 살아요. 나중에 한번 또 자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은 잘 갑자기 키우신 자녀 걸로. 얘기를 했네. 누구답게 이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 대 성인으로 그거 중요해요.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선 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되게 중요하죠. 우리 NKTV에서 사전에 40대 구독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 드렸었어요. 40대 여러분은 고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대. 고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푸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태연 씨는 당연히 그 아내랑 하겠죠? 속상한 일 있을 때. 속상하고 고민 있는 일 있을 때. 전 내 아내랑 합니다. 아내랑 한다. 네네네네. 근데 구독자 1만 1000명이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야, 5위부터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속상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40대는 누구랑 주로 얘기를 할까 봤더니 네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5위?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 동료. 아. 자, 그러면 4위 한번 볼까요? 4위. 네네. 4위. 4위는 누구였을까요? 부모님. 부모님이랑 얘기를 한다고? 이거 되게 의외다. 속상한 일 있으면. 그래, 7%라 할지라도. 오. 나는 생전 속상한 일 때 부모님이랑 얘기한 적은 없거든. 걱정 끼칠까봐 고민되는 건. 자, 그러면은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누구랑 했을까요? 배우자나 이성 친구? 네. 배우자나 이성 친구. 40대가 이성 친구가 많은가 봐. 싱글이 있으니까. 싱글요? 싱글들이 엄청, 요새 40대 싱글이 엄청 많아요. 네, 이상한 상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성 친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그게. 교회 다니는, 혹시 집사니에요, 집사? 그게 아니라 되게 작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구나. 이성 친구. 네. 그렇구나.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네네. 24%. 진짜 의외네요. 저는, 배우자랑 얘기한다는 사람들 꽤 될 줄 알았는데 24%? 그러면 이제 2위를 얼른 가보겠습니다. 2위는? 정답은 이제 혼자도 맞는데, 정답은 이제, 없다입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혼자니까 없다. 네. 그러니까 고민이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얘기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다. 없다. 네. 이건 되게 쓸쓸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혼자가 맞죠. 혼자. 네. 충격적이다. 그러네요. 네. 아니 이거 우리 설문조사 제대로 한 거 맞죠? 몇 명이 참여했다고요? 11,000명이 참여했는데 32%가? 없대. 와. 어머머, 잠깐만 나. 이거 가엾 써서 어떡하지? 그럼 혼자 저만 그런 게 아니겠네요. 현실이 많네요. 혼자가 1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위일 거다.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어떤 거? 고독사가 저는 70대에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독사가 가장 많은 게 여자 아니고 남자고 남자 50대가 고독사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고독사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40대부터 누적된 고독일 거라고 생각해요. 고독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 10년 이상 누적되는 거예요. 몸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누가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말만 해도 문제의 반이 새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왜 우리 화나면 좋은 햇볕 아래서 뛰면 화가
몸에서 빠져나가듯이 네. 내가 내 고민을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울고 말하다 보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것처럼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게 고독이 누적된다고요, 몸에. 네. 외로움이 누적되고 우울함이 몸에 오랫동안 누적되면 나중에 10년, 15년에 뻥 터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누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거 있을 때는 아내랑 주로 얘기하고 네. 아내 말고도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고민과 이런 게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내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때는 어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혼자였습니다. 저도 혼자 삭히고 혼자 혼자. 네,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한수롱님 올해 50인데 우울감이 몇 달 가도 친구들한테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무기력도 있고 외로워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이고. 했었습니다. 조회수님 고독이 누적된다. 적절한 네.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아내랑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어때요? 그러면 아내랑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랑 얘기하면은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점이? 아내랑 얘기하면 일단 네.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저희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텐션 높게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또 안 믿으시겠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약간 좀 과묵할 때도 있고 좀 말을 많이 안 할 때도 있고 MBTI 뭐예요? E예요, I예요? 처음에? 전 INFJ입니다. INFJ. E일 것 같은데 I예요? 전 I입니다. 그리고 I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많이 아니까 네, 제일 이제 보살펴주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보면은 여기 지금 자꾸 네. 올라오는 댓글이 남편과 대화 안 돼요. 아내와 대화 안 돼요. 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저는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거. 근데 네. 그 진태현님 같은 남편이니까 대화가 되지. 네네.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남편들이 진짜 뭐 너무 대화 안 되는 남자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혹시 남편과 대화를 아내가 잘하기 위한 꿀팁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아내 꿀팁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아내가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네. 남편을 잘 구슬리는 무슨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아내가 남자 입장에서 좀 얘기해주면 어떨 때 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주면 남자들은 대화하기 쉽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남자들이 되게 외로워요. 남자들이 되게 외롭고 사실 남자들이 세 보이고 강한 것 같아도 네. 사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 아이 같은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좀 많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남자가 좋아하는 약간의 저는 아내가 이렇게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제가 뻥이오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뻥 아십니까? 강냉이 과자, 뻥이오. 갑자기 옆으로 빠져서 죄송한데요. 그거를 한 번씩 아내가 이렇게 사주면 모든 화가 이렇게 확 풀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뻥이요 하나로 가라앉는다고? 네. 제가 좀 뻥 아니요? 뻥이요. 네, 네. 아니,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사실 받는 스트레스하고 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많이 외롭거든요. 센 척을 하지만.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맞아. 딱 남편이 원하는 말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원하는 밥 한 끼라든지 이런 거 해주면 남자들 단순해서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또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꿀팁이지 않을까. 단세포야. 네, 단세포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뽑히신 분들 축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영상 및 더보기에 선물 배송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배송 정보를 들어가셔서 영상 더보기 밑에서 링크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1위 가겠습니다. 그럼 1위. 네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자, 1위 여러분 알아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많이 1위. 나왔었어요. 네. 1위.
1위. 뭘까요? 1위? 네. 네. 오. 오. 금방 맞추셨네요. 와, 그러네요. 선물은 없는데 친구입니다. 네. 친구가 33%로. 근데 2위랑 1위랑 1%밖에 차이 안 났어요. 와. 대부분 없다가 32%였고, 와. 33%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그란데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형제자매 친구는 자존심 때문에 좋은 얘기지만, 근데 진짜 고민은 혼자 감동을, 여기서 자매란 교회 자매 같은데요? 그 자매가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네네네. 네. 자존심,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자존심 때문에 내 걸 얘기하면 맞습니다.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 볼게요. 해서 네네네네. 고민을 얘기 안 하는 네네. 경우가 있다라는 네. 얘기고. 그러네요. 종교 가지신 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마이 멜로디님은 네. 또 혼자 해결하는 편이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와, 또 슬프네요. 또 조윤정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 제 자신과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아이고. 제일 현명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건 제 자신이더라고요. 아이고. 맞아요. 자, 이렇게 1위를 보면은 친구인데 네. 아내 말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있긴 하죠. 네, 친구라기보다는 사회 친구인 거죠. 사회 사회 3대가 될 수도 있고, 사회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주로 누구랑 하세요? 저는, 현? 현형?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친형제인 줄 알겠네요. 이러면. 현영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거의 뭐 항상 만나시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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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뭐, 현영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있어요? 좀?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저는 진짜 선생님 저는 진짜 아내하고 정말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정말 아내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이게 친구가 없네요. 저 왜 친구가 없죠? 네. 우선 네. 그 마흔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맞습니다. 아이에 대한 고민도 물론 많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40대 싱글 분들은 진짜 이렇게 남녀 사이의 맞습니다. 고민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건 정신적으로 엄청 건강한 행위입니다. 네. 반드시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없으면, 그러니까 물론 어떤 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결국은 자신의 결단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소하건 크건 작건 이렇게 감정적으로 털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네. 아내한테 말씀 안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네. 뭐 스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네.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좀 여러분에게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밖으로 나가질 않고 몸 안에 계속 축적되면 맞아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와, 이거 한 명도 없어요. 뭐 생각해보니 아이고. 없네. 이게 정말 많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갈수록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또 이제 공감 토크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40 싱글 남녀도 이제 싱글 남녀들도 오늘 40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싱글 남녀들. 예, 싱글 네네네. 남녀 되게 많습니다. 네, 요새 40대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하는 유튜브 봤는데 네네.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되게 강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우리 40대 결혼하신 구독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지금 상대는 없지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40의 싱글 후배에게 싱글 후배에게. 딱 한마디 조언해 준다면 결혼을 하는 게 좋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데
기타 의견이 6%인데 무려 147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라, 마라. 네. 네, 네. 마흔의 싱글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면 뭘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네. 부자여우님은 네? 결혼을 언제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 진짜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라. 네. 또 한 분은 니브레이커님도 적당히 좋은 사람 찾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 찾아 결혼해라. 가치관이 맞는 사람, 일과 생활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정신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근데 저는 결혼에 네, 대한 네, 생각이죠. 결혼에 대한 저는 생각. 네. 제 생각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필요 없습니다. 없고, 뭐, 네,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많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조건이 많더라고요. 돈 있어야 되고, 환경 있어야 되고, 많잖아. 뭐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이제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게 되면 정말 좋은 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전에도.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털어놓고, 네. 그리고 모든 걸 또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사랑만으로 가능할까요? 했는데 저는 진짜 지금 현재 사랑만으로 가능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송혜교야.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근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는 반대예요. 오케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막 결혼할 시기여서 결혼하고, 네. 뭐 이제는 주변에서 다 결혼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전 반대인데. 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네네. 네. 자, 3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뭐 이거는 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위는 2위. 강추.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찾아봐. 와, 이 I'm 스테이시님은 네. 미혼일 때는 결혼을 무조건 나쁘게만 봤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너무 좋아요. 오. 결혼을 하면 달라지는 점은 나 자신을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상대방과 가장 친밀하게 24시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면서 나와 다른 세계관에 대한 진정한 이해, 나의 결핍, 부족함도 알 수 있어요.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좋은 놈 있고요. 참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전자에 결혼 강추합니다. 결혼하신 많은 여성분들이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인 제가 보면 안 그래요. 그 좋은 남자는 좀 반드시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근데 몇 프로 없죠. 그러니까. 네. 근데 좋은 남자를 잘 찾으시면 되죠. 네. 아니, 그러면 남자니까 좀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이런 남자는 믿고 걸러라. 이런 남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남자로서 조언해준다면. 그럼 여기 지금 우리 미혼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네. 진짜 팁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저희 딸한테 2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2가지. 일단 이제 성실한 건 이제 기본이고 성실해야 되는 거 기본. 네, 성실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말을 앞서는 사람은 좀 만나지 말라 그래요. 말이 앞서는 사람은. 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말이 앞서면 약간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좋은 남자를 고를 때는 그 남자가 말만 하느냐 아니면 그걸 보여주느냐 네, 이 차이입니다. 네. 아하.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그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제가 네. 우리 서본부장 옆에 나랑 오래 있어봐서 알잖아. 내가 그 안 좋아하는 남자 유형 알지?
되게 떠벌리는 남자 엄청 안 좋아하지 내가. 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르잖아. 나. 진짜 별로. 근데 제가 왜 성격이 유쾌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네네. 진짜 그 말만 앞서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약간 사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남자 금방 알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이게 어렸을 땐 사짜 들어가는 남자가 구분이 잘 안 가요.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땐 진짜 구분 안 가요. 왜? 네네. 막 떠벌리고 막 엄청 나한테 해줄 것처럼 네네. 말로 막 이러는 남자가 그 이제 나쁜 남자와 유사해요. 나쁜 네네. 남자거나 아니면은 막 엄청 떠벌리면서 나를 잘해줄 것 같은 맞습니다. 남자거나. 네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속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40에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안 속을걸? 아, 그쵸. 40은 안 속지 않을까? 아니다. 급하니까 더 속나? 그 속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속이는 사람에 따라서 잘 속이거나 아주 그냥 걔가 선수권이면. 네네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맞아요. 급하니까. 네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자, 1위 가겠습니다. 1위. 1위는 네네. 48%의 분들이 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1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위? 1위 미쳤니?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 48%. 그러니까 결혼한 기혼들이 아직 결혼 안 한 40대에게 40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구했더니 네. 미쳤니? 네 미쳤니?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 요새 엄마들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죠. 거의 절반의 기혼분들이 능력 있으면 혼자 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정쿠키님은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고 능력껏 자유롭게 살아. 그 자기의 바람을 얘기한 것 같네요. 네네네네. 결혼하면 자유 찾기 힘들어. 나로 살자님은 결혼은 말고 연애만 해라. 아나르님도 내 자신을 바닥까지 알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야. 자신 생각 잘해. 막 협박까지 하셨네. 어이구. 막 엄포를 놓으셨네. 네네네. 어머.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결혼을 추천을 한다라는 건 내 결혼이 되게 좋아야 추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힘든 게 많았어. 네네네네. 그럼 결혼 추천 안 하잖아요. 네네. 자,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남자 후배한테 결혼 추천해요, 안 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추천을 안 하죠. 대부분 남자들. 남자들도? 남자들도 추천을 안 하죠. 대부분 그냥 혼자 살아. 막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남자들은? 본인들은 뭐 그렇게 잃을 게 없지 않나? 근데 이런 건 요즘 그냥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연예인 중에서도 40대 결혼하는 남자 무지 많죠. 많죠.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가보죠. 많죠. 다녀보니까. 네네. 많이들 있죠. 네. 추천 안 한다는 거구나. 세상에. 근데 결혼 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혼. 잃을 게 많습니다. 아이고. 다들 여러분들은 어떤 충고를 하고 싶어요? 임자영님 연애만 하세요. 능력 없으면 결혼하면 힘듭니다. 결혼하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결혼하세요. 네. 또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요. 원래 능력 없어서 결혼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능력이 동감합니다. 없어서 네. 둘이 합치려고 하는 건데. 네네. 그다음에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도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저 너무, 이루다희님, 네, 그건 너무 좀 많이 가셨습니다. 네네. 결혼했으면 혼인신고는 해야죠. 네네.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네네. 따로 얘기. 네네. 네네.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요즘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실은 마흔들이 이런 건 정말 이해가 가요. 결혼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처리할 게 너무너무 많았고, 싸울 것도 많았고, 내가 원하던 결혼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20대 때 원했던 결혼의 모습이 아닌 걸 마흔에 다 알았지만, 네네.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이어붙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리 왜 양말 괸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양말 꿰매듯이 이렇게 수리도 해나가면서 100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뭐랄까 마흔에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숙하는 파트너십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네네. 남한테 추천해 줄 만큼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다 살아내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살아내실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는 우리 서로가 다 이걸 보니까 마찬가지다라는 생각 네. 이런 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세 번째 공감 토크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진짜 왜 엄청 싸울 때 많잖아요. 우리가. 네. 네네. 근데 싸우세요? 저는 이제 아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말다툼. 말다툼도 없습니다. 약간 토라짐까지 있습니다. 삐짐 토라짐까지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뭔가 싸울 일이야. 그럼 어떻게 피해가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현명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참아주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화가 나 있거나 제가 이제 약간 좀 욱해지거나 약간 네. 좀 뭔가 좀 여기까지 오면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겨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해봤자 서로 그치. 속상한 것밖에 없으니. 막 의견 충돌만 네,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딱 넘기면 이제 그 시간에 또 좋다고 또 혼자 기분 풀려가지고 막 네. 그리고 굉장히 조종당하면서 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조종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뻥이요. 뻥이요 사다 준다. 네, 뻥이요. 네. 자,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없죠. 의견 맞습니다. 충돌된 것도 네. 많고 서운한 것들이 쌓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네. 뭐 또 이제 뭐 시댁 문제네, 친정 문제네 뭐 이런 걸로 네네네. 부딪히기도 하는데 싸울 때가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40대 구독자 8,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네네.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위 4위. 뭘까요? 얘기해 주시죠.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편만 들 때. 우리 엄마, 니네 엄마. 맞아요.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이거. 네. 참, 근데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8년이나 됐는데. 네. 제가 되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너무 안 싸운다니까 재미가 없어. 아, 그래요? 동치미 이런 데 못 나가겠다. 거긴 싸워야 나가요. 아, 네네. 안 싸우면 못 나가는 방송이 거의 몇 개 있거든요. 네네네. 못 나가시겠네. 네. 네네. 비밀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좀 성경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네네. 제가 이거는 뭐 좋은 얘기예요. 이게 꼭 이게 홀리한 얘기가 아니고 좋은 네네. 얘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책에 이제 우리 창세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글이 있는데, 남자가 결혼할 때가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여자와 한 몸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나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전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결혼할 때가 되고 그리고 어른이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모를 떠나야 되거든요. 네. 떠나야 되죠. 네, 부모를 떠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효도를 안 하고 의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서 완전히 떠나서 독립이 되어야 독립이 되어서 네. 내가 가정을 이뤄야 네 엄마 내 엄마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유교적인 게 있어서 굉장히 이 유교 색깔이 짙잖아요. 저희 나라가 뭐 충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짙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잘해야지, 우리 아빠한테 잘해야지 이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심어져 있어요. 오케이. 우리 엄마, 니네 엄마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죠. 그게 좀 네네. 더 심해지면. 네, 근데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그것보다 제 아내가 먼저예요. 그게 아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다행히. 내 가정이 먼저 우선이야. 무조건 제 가정이 먼저입니다. 아. 네, 그게 저는 그래야 제 딸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제 자식들도 그걸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살아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저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이 장점이 맞나요? 장점이죠. 아, 네. 선생님, 이게 장점이 맞죠? 그러면 왜 네네. 우리 흔히 맨날 그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아, 거잖아. 1드라마. 제가 많이 찍었죠. 네. 1드라마 많이 찍었죠. 1드라마 나쁜 역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엄마한테 왜 전화 안 해?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네.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네네. 뭐라네?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네,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런 유치한 대사도 있었어요? 아이,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 일일 드라마에 보면 네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우리 엄마 남자 입장에서 우리 엄마랑 내 아내랑 붙어서 싸웠을 때 내가 누굴 편을 드냐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일일 맞습니다. 드라마.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맞죠, 맞죠. 내가 왜 연기를 하고 있지? 데뷔하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왜 연기를 하지? 어머니 역으로 데뷔하셔야 되겠는데요? 시어머니 역으로 데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예. 네. 네? 네 와이프네 하는 짓이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저 걔한테 말 좀 똑바로 하고 다녀. 너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따라 하는 거야 너 진짜? 알았어, 엄마.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이런 하는 거. 거. 네, 이런 거. 그런 거. 네네. 그런데 그래서 아내랑 엄마랑 막 둘이서 싸워. 그럼 누구 편 들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보통 이제 자기 엄마, 자기 그럼 많이 아빠 편 들어요? 많이 들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아내한테는 네가 참아라 어른인데 그렇죠. 제일 듣기 싫은 말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고 40년 더 살아. 그렇죠. 얼마나 더 살 사시? 근데 뭐 시켰어. 40년 맞아요. 살고 50년 살아. 네네네. 어? 맞아요. 그렇잖아. 네네네. 그때 남자들이 되게 엄마 편만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엄마 편을 많이 들죠. 엄마 편을. 네. 우리 꽁투도 되네요, 이제. 네. 만난 지 30분 만에 꽁투가 되는 사이가 되면 안 돼. 아 진짜 이럴 때 되게 속상하다고 하셨고요. 네네. 진짜 이제 시부모 편이나 장모님 편만 들 때 뭐 이럴 때 서로 부부 사이에 많이 싸우고 속상하다. 3위는 네. 언제 그렇게 남편이 밉냐라고 보여줬더니 3위가 이거였었습니다. 3위 좀 발표해 주세요. 네. 3위, 철없고 경제관념이 없어 보일 때. 와, 이 18%네요. 그러네 진짜. 우리 동네 독한 형님은 네. 직장에서 시달리고 갖다주는 생활비를 받을 때는 옆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당신 월급 쥐꼬리만큼이야 라고 투덜대고는 본인은 펑펑 써댔대요. 남자가 이럴 때 속상하겠다. 월급 갖다 줬는데 그치. 아내가 뭐 이렇게 쥐꼬리 월급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되게 비싼 걸 샀나 봐. 네네. 실제로 아내가 되게 비싼 걸 샀다고 문자가 딱 왔을 때 남자들이 되게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뭐 내역서 같은 거 올 때요. 그럼 또 아내들은 뭐라 그래? 더러워 치사해 내가 벌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경제관념이 없을 때 되게 속상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아요. 저기 또 누네님은 나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맞벌이 합니다. 네. 자, 각자 벌어서 각자 쓰면 싸울 일 없어요. 네네. 비싼 거 사주고 카드값은 내가 냄. 그럴 수도 있네. 그죠? 네.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2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는 제가 말해주세요. 네. 육아, 집안일, 생활비 등 본인의 책임을 미룰 때. 와. 21%나 되네요. 이거는 대편 싸울만 하다. 네. 이건 진짜. 네, 맞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욱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육아를 같이 안 하고 네네.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온다든지 네네. 생활비 같은 거에 전혀 경제관념 없이 네네네. 이거 한다든지 네네. 진짜 이래요. 이거 진짜 집안일 맞아요. 본인의 책임을 안 할 때는 이럴 때 진짜 많이 싸우게 되죠. 물론 이런 걸 잘하면 별로 싸울 일이 없겠죠. 네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육아, 집안일, 생활비 이런 걸로 많이 싸워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집 얘기인 줄. 아이고. 네. 이금희님 우리 집 얘기인 줄 나왔습니다. 이금희님은 어떻게? 네. 책임감 없는 사람 너무 싫죠. 네. 그 책임감 문제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결혼을 했으면 아이도 같이 키우고 네. 경제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이래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몰라라 하면 한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너무 무겁죠. 맞습니다. 막 어깨가 무겁고 네네. 마음이 무겁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무게가 짓눌리면 네.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터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터진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마흔에 이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을 때죠, 선생님. 가장 많죠. 왜냐하면 그때가 일이 많잖아요. 애가 막 태어나서 한창 커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가장 그때가 네. 돈 들어갈 일이 막 되게 제일 많고, 많고. 네, 네. 막 집도 그때 사서 막 쪼들리고, 네, 네, 막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쪼들리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니까, 네, 네. 이제 막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혁영이님은 그냥 참고 살았네요. 맞아요. 많이 참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댓글 몇 개를 좀 읽어드릴까요? 네. 아, 뭐 책임감 없는 배우자 힘들 때 책임감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네요. 아, 20년 살아보니 이제 좀 내려놓게 되네요. 이런 게 있네요, 진짜. 네. 엄청 참는 거죠? 싸우다가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참는 거죠. 네. 참는다기보다 이제 포기. 네. 여러분은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배우자가 살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네. 어떤 솔루션을 가지셨어요? 이때마다 다 격렬히 싸웠으면 못 살거든요. 진짜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셨어요?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그 시간을 지냈는지. 네. 네. 오케이. 아, 자식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네. 자식 때문에 포기한다. 그냥 내가 잘하자 생각한다. 네. 맞벌이 했어요. 맞벌이를 나왔네요. 했다. 아예 포기함 나왔습니다. 네. 아예 포기. 포기함. 네. 아이고. 싸우는 에너지도 포기했다. 마음 비웠다. 네. 나한테 집중한다.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자. 아이고, 다 제 얘기가 기대를 같네요. 안 한다. 네. 제가 버는 것으로. 아이고. 부모, 자식, 살림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 많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남자 진짜 많아요. 네. 딱 하나 회사만 다녀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응, 회사 하나만 다녀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 참. 네. 저희는 그래서 집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는 약간 분업하는. 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렇게 밥하고 밥해. 뭐 이런 거 해주고 네. 이제 살림을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청소하세요? 그리고 빨래 빨래 하세요? 빨래 널고까지 다 이렇게 제가 개고? 네 개고까지 다 해요?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네. 뭐 돈이야 두 분이 같이 버실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일도 집안일도 좀 나눠서 네네네. 다 하고 네네. 와. 같이 나눠서 하고 돈은 이제 아내를 다 줍니다. 저는 들어온 통장을 그대로 찍어서 네. 보여주고 그대로 아내가 이제 하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네, 관리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용돈 받는 걸 좋아합니다. 조종당하고 약간 아바타처럼 또 이렇게 이걸 오늘은 요거 가지고 뻥이어 먹어 이러면 그거 가지고 뻥이어 사 먹고. 네. 그 행복해요.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이렇게 막 막내 같고 애기 같은 게 있구나. 네네. 아내한테만. 딱. 네. 아. 아내한테만 그러겠습니다. 네. 네. 왜요? 다들 오늘 밤에 네. 다 짜증나게 생겼어 지금. 네네. 네, 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너무 귀여워요. 저 왜 불렀어요, 그러면? 뻥이요 아, 뻥이요. 네. 네네. 뻥이요. 뻥이요. 네. 뻥이요. 네. 아바타설. 아바타설 나왔네요. 네. 맞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엽고 아바타 같고 뻥이오 같은 남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요. 네네네. 되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맞습니다. 네네. 집안일 너무 안 도와주고 힘들어하고 네네. 이러는 부부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1위를 보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싸우는 거 뭘까요? 여러분 1위. 1위. 자, 정답은 무려 50%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뭐였냐면 말을 함부로 할 때. 50%나 돼요. 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제일 힘들구나. 무시하는 말투.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이거 예측하셨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1위일 거라고? 반말할 때 어머 저거 어떻게 하지 마. 어떡하면 저 봐. 우리 남편은 사관왕이랴. 4개 다 해당됐나 봐. 사관왕이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럼요. 저도 다 합니다.
말할 때는 말을 안 해야 된다. 말투도 있네요. 말투. 네. 그 말투 있죠. 무시하는 말투. 아, 네.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야. 약간 이러는 빈정대면서. 그렇지. 아. 말을 함부로 할 때, 막말할 때, 네. 욕하는 말투. 그레이스님은 1, 2, 3, 4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1, 2, 3, 4 많이 겪어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말을 한다. 무시하는 말투, 빈정거리는 말투. 이것도 이상하다, 진짜. 그죠? 가르치려는 말투. 어디? 저 가르치려는 말투가 있어요. 가르치려는 말투. 네. 가르치려는 말투. 네. 맞아. 어디 봐봐요, 또. 또 뭐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과 표정. 저게 더 그런데요? 말은 안 그럴 수 하지만 있죠. 눈빛과 표정으로. 맞아. 네.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투. 네. 지시한 말투. 맞아요. 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부부가 싸울 때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정말 네. 많이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안 싸워서 인고 부부라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다 싸워요. 맞습니다. 싸우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시지만 네네. 이렇게 60이 다 된 남자들은 옛날에 뭐냐면 굉장히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그게 몸에 밴 사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들 여자가 참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육아는 여자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여자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 똑바로 해놓고 나가.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집안일까지 다 해놓고 밥 다 해놓고 나가서 일해야 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남자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여자가 일하는 거 하나도 안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된다 할지라도 네. 별로 도움이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네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가 집안일 다 해놓고 그리고 나가서 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미경쌤 말씀은 우리 남편 말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환경이 좋으니까 네. 남편이 밀어주니까 뭔가를 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면 여러분께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100년을 살아가면 이 100년이를 살아가는 이 그릇 안에 4명이건 5명이건 가족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우리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나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구 한 사람이 완전히 희생하고 누구 한 사람은 권력자처럼 군림하고 이러면 누구 한 사람이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 죽어요. 네네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막 네. 남편한테 막 막말 듣고 무시하는 말 듣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진 네. 사람 많거든요. 저는 이 안에서 누구건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 밑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남편과 아내로 만난 사람도 이 결혼 안에서 자기 꿈을 펼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걸 수십 년간 아주 조금씩 내 영역을 되게 넓힌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거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넓혀가는 중이고 지금도 넓혀가는 네. 중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우리 남편한테 나 나이 60대면 외국으로 유학 갈 거야. 그랬을 때 30대 때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야 가긴 어디가 이거 말을 되는 소리.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제 50 먹으니까 이제 이빨 다 빠지잖아요. 이제 네. 회사도 막 임금 피크 네, 들어가고 네, 네, 네. 기운 없잖아. 네, 네, 네. 기운 없고 그리고 본인도 자기 일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이런 것 같아. 지금 결판 내려고 하지만 않으면 시간 안에서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살아내면서 네. 저절로 해결되는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견뎌가면서 살아내면서 좀 해결을 하시면 네, 훨씬 더 맞습니다. 좋겠다. 네. 그리고 40대가 여러분 40대 마흔들은 꼭 들으세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때. 네. 분명히 믿으세요. 그 이후로는 훨씬 덜 싸웁니다. 정말 덜 싸웁니다. 네. 싸울 일이 거의 점점 없어집니다.
굳이 싸울래? 이러지만 않으면 어허.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40대는 싸울래 하지 않아도 싸울 일이 도처에 널리는 거예요. 뭐 애한테 왜 그런 식으로 대하냐. 뭐 애를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냐. 네. 뭐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 근데 뭐. 60 가까우면 어머니 얘기 할 게 없어. 맞아요. 돌아가죠. 아니 왜냐면 60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도 고아 나도 고아예요. 우리 남편은 고아된 지 오래됐어요. 없거든요. 네. 결국 뭐 누나 형이 있는데 누나 네. 형이 써봤자 네, 뭐 네, 네. 자기한테 뭘 준다 그래 맞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 나밖에 없지. 그 찰싹 붙어갖고 꼼짝도 못하지. 네. 옛날에 자기 엄마 아빠 있으니까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지. 그래서 네. 이제 참 이게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부가 20대 부부의 색깔 다르고 30대 다르고 부부가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 결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